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6월 첫 주 지방선거 투표와 함께 개표 결과 지켜보면서 어떠셨나요? 서울의 전체 투표율 53.2%, 4년 전 서울 투표율 59.9%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지방선거 판세를 완벽하게 뒤집는 결과가 나왔었죠.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당선됐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지역에선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지역 분석 사례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남권의 중심 도시인 강서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2년 만에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초반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었는데요. 먼저 김대우 기자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석해 전해드립니다.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양당 모두 잡음이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전략 선거구 지정에 따른 내홍을 겪었습니다. 모든 예비 후보에게 공정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불거지며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설이 제기되며 일부 예비 후보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단식 투쟁이 이어졌고 삭발식까지 펼쳐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런 양당의 내부 갈등은 치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원팀을 강조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선택은 4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12년 만에 국민의힘 강서구청장이 탄생했고 마침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12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 정권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권한 동안 크게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곡 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 체증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공간도 부족하고. 이 과정에서 강서구 주민들의 참여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양당 구청장 후보에게 여러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 당선이 되면 제안한 정책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전체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 그걸 받아들이는 게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주민 전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청장 후보들을 직접 불러 개발 의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성 그리고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한 도로 조건 등이 확보가 돼야죠.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쉽게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초반 얼룩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강서구청장 선거. 빛났던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차기 강서구청장에 거는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전체 자치구 25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24명이었던 이 서울의 구청장 지형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이 17곳에서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8곳에서만 깃발을 꽂았는데요. 저희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환 기자. 네.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지형도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년 전이죠. 2018년도만 해도 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초, 강남, 송파 등 전형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 외에도요. 이 동대문과 강서, 서대문 등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들이
3선을 지냈던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는 국민의힘 17대, 더불어민주당 8인데요. 4년 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판세는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과반 이상 구청장을 확보한 건 지난 2006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와 맞물린 시기,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도적인 지지율 등 이 정권 안정론 등이 구청장 선거에서도 작용이 됐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서울 동부권 지역이죠. 이 서울 동부권 지역의 결과도 좀 눈에 띄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꽂은 곳 중 8곳 중에서 서울 동부권에서만 3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는데요. 저희가 본투표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네. 이른바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인 노도강 지역의 선거 결과는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려 20년 만에 선거 구도가 바뀌게 된 건데요. 노도강 지역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보수든 진보든 한 개의 정당이 구청장을 독식해왔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나라당이 2번, 지금의 민주당이 연달아 3번을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봉구에서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어디서든 이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짐작들은 많았습니다. 워낙 각 후보들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보니까 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득표율과 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증명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9.74%의 득표율을 가져갔는데 국민의힘 이성희 후보와 비교하면 불과 439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봉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원석 당선인과 상대의 득표율은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취재 현장에 계셨겠지만 정말 여야 두 후보의 접전을 벌이는 승부수였습니다. 특히 이 서울 동부권 지역은 12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릴 만큼 꽤 민주당의 당선자가 많았었는데 네. 지방의원들의 당선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서울시 의원, 광역의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은 노원구가 6명, 도봉구와 강북구가 4명씩 선출되는데요.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노도강 지역 서울시 의원 당선자 14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힘이 8석을, 또 더불어민주당이 6석을 가져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에서는 국민의힘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3명 당선이 됐고 강북구에서는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3명, 도봉구에서는 4자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네.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체 원구성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역구 선거만 보면 총 101석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70석, 네. 더불어민주당이 31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 광역의원 역시 이번 구청장 당선 결과와 유사하게 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서울 동부권 각 지역의 구의회 구성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구의회는 역시 그 의석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원구 의회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총 18명이 당선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진보당이 1명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입니다. 모두 12명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이 7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는 총 12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 당선이 됐는데요. 각 지역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면 네. 이 노도강 지역에서는 구청장 소속 정당 후보들이 이 구의원에 당선이 많이 됐다. 네.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서주원 기자와 이번 서울의 동부권 지역 판세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주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임 구청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서대문에서는 국민의힘 이성원 후보가 신임 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가 서대문에서 구청장이 된 건 정확히 12년 만입니다. 관련 내용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을 확정짓는 순간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박수와 환호는 기본.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후보 역시 눈시울을 붉힙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새로운 서대문 구청장에 이성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마포나 종로나 은평에 비해서 좀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오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뭔가 이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일을 좀 새로운 인물이 해봐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렇게 힘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서대문 구청장을 탈환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물론 지지자들의 기쁨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날아갈 것 같아요. 밥을 한 5-5끼 굶어도 살 것 같아요. 국회의원에서 이제는 구청장이 된 이성원 당선자.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주민들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에 저럴 기회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면 우리 서대문 지역의 개발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서대문을 확 바꿔서 그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대문 구청장의 탄생.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심의 변화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의 구청장도 새로운 인물로 바뀐 곳이 꽤 많은데요. 네, 그 가운데 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차기 서대문 구청장직을 맡게 된 이성원 국민의힘 당선인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거가 끝난 지 한 2-3일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뭐 어떻습니까? 좀 실감 좀 하시나요? 실감이 좀 되죠. 네. 오늘 제가 서대문 현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구청장실에서 차 한 잔 같이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오늘 처음으로 네. 같이 저를 찾아오시겠다고 얘기하길래 네. 제가 가서 인사하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구청장실에 가서 네. 차도 좀 마시고 네. 환담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 모습이죠. 네. 어떠셨어요? 만나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 중에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네.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서 이 현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공약을 내걸기를 잘했구나 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당선 인사 뭐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주민들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당선되시고 주민들 만나시면서 좀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누셨어요? 네, 저희 서대문 지역에서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12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연거푸 실패를 했는데 네. 딱 10년 만에 어. 다시 이제 현직을 복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만나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네. 저를 위로해 주는 분도 계시고 네. 정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네.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일을 좀 잘해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좀 한편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네. 정치인에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지역의 행정수장이자 행정관을 일단 돌아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서대문의 많은 변화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서대문 지역이 좀 낙후됐다는 평가를 네. 받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종로구나 마포구나 은평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평가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우선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네. 굉장히 그렇죠. 하는 거를 좀 현 구청장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매일 높은 건물이 쭉쭉 올라가고 네. 이렇게 그런데 비해서 저희는 과거에 70년대 건물, 뭐 80년대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그렇고 도시 한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 부분에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연희동 지역이나 가재울 지역이나 홍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마을버스 타고 이동해서 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았다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뭐 어느 지역이나 지금 다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기간 동안 낙후된 지역 꼭 반드시 발전시키겠다 이런 네. 공약을 또 내셨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청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4년간 네. 도심 내 서대문 도심을 좀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라는 그래도 계획을 좀 단계적으로 세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대문 지역이 14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31만 명이 돼 있는데 서대문의 위치는 바로 광화문에서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쩌면 도심 중심부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서대문 지역이 이렇게 좀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개발이 네. 안 돼서 그렇거든요.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 홍제동 지역에 보면 홍제동 홍은동 지역에 홍제천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10년 전에 거기 개발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 인왕시장과 홍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여기에 이제 재개발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전에는 48층짜리 건물을 4개 동을 지으면서 네. 스몰 코엑스처럼 이렇게 이제 운영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다시 주민들 뜻을 모아서 여기 개발을 지금 재개를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거기 조합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서 예. 다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고 또 바로 홍제역 주변에 홍제시장터가 있는데 네. 여기도 38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네. 홍제동 지역의 역세권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그래서 이제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중심 상권으로 네.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홍제역에 지금 지하철역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홍제시장터를 개발하게 되면 그 차도에서 인도까지 폭이 15m로 늘어나게 예. 되고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 좀 추진해서 네. 이 일을 진행하는데 서울시하고 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오세훈 시장님과 같이 와서 2차례나 와서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낙후성을 돌파하도록 그렇게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저희가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 정말 민심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분위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나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앞전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이 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 내부에서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근데 또 이 민주당이 국민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검수완박과 같은 그런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여러 가지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네. 또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그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그런 국민의 마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 당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은 항상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럼요. 또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면은 또 민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주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잘 읽고 저희들이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기초단체장이지만 이렇게 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특정한 정당의 대표를 떠나서 네.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을 아우를 수 있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활기차게 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그렇게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간략하게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은 제가 열심히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당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원 서대문구청장 당선인과 이 달라진 서대문구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 당선인은 개표 당일 일찌감치 10%포인트 이상 상대 후보와 차이를 벌리면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원호 당선인은 지난 8년간의 성동구청장을 수행하면서 벌려온 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개표가 채 30%가 안 되는 가운데 이미 당선 가능성이 확실했던 정원호 성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국 상대 후보와 표 차이를 10%포인트로 벌리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정원호 당선자는 자신의 당선을 알리며 캠프에 모인 주민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주민들께서 많은 고심 끝에 투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 대결로 투표를 진행해 주셔서 정원호 당선자는 임종석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성동구청장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해왔던 구 정책 사업을 지속해 남은 4년 동안 안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을 주민들과 함께 구체화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현직에 있어서 쭉 진행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왕십리 역세권, 행당동 등 4대 도약 프로젝트입니다. 왕십리 일대 행정 교육시설을 각각 행당동과 덕수고 일대에 재배치해 행정 교육타운을 조성합니다. 왕십리 역세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고밀도 개발하고 삼표 레미콘 부지에는 오페라 하우스 등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해 문화 관광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인 성수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에 중학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구청장 선거 재선에 도전해 당선된 인물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정원호 당선인인데 서울에서 구청장 선거 3선 도전에 또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으로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지난 8년에 이어 앞으로 4년 더 성동구 살림을 맡게 될 정원호 성동구청장 당선인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현직 구청장이셨기 때문에 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출근을 하셨는데 이 당선 후 이 성동구로 다시 입성하신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또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마 한 분 한 분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어떤 고심의 무게 이런 것을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 민주당 구청장으로 3선 도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성동구 주민들이 정원호 당선인을 믿고 또 앞으로 4년 더 구정을 맡기신 건데 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만나본 주민들은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당부하시던가요? 예. 늘 하던 것처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달라. 그런 말씀이 제일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더 무거운 책임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어느 누구보다 이 지역 민심은 물론 또 골목 곳곳의 민심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주민 그리고 또 지지자가 혹시 있으셨나요? 예, 한 학생이 떠오르는데요. 그 어린 학생인데 밤새 저를 응원하는 그 작은 피켓을 만들어서 제 유세장에 오고 싶다고 계속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 유세장이 어딘지를 찾고 찾아서
이게 오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어린 학생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성동에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가 돼서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동구는 교육과 또 공공기관 일부를 옮기고 또 기존 구청 건물을 복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여러 개선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왕십리의 그 행정타운을 옮기고 그곳에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는 거하고 또 행정타운이 소홀아트월 인근으로 이전해서 신행정타운을 만들고 또 덕수고등학교 부지와 인근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등의 교육 관련한 기관들을 옮겨서 교육 센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서울숲 삼평레미콘과 함께 인근에 있는 서울숲을 재구성해서 이 관광타운으로 조성하는 그 계획인데 이거는 저희가 성동 2040이라고 2040년까지의 목표를 두고 하는 도시계획에 저희가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초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계획만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 본격적으로 민선 8기 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선 7기 성동구 행정에 이어서 앞으로 4년 꿈꾸는 성동구의 모습은 어떨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구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성동구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주민 모두가 건강한 그런 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원호 당선인을 다시 성동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장과 구청장을 이른바 교차 투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소신 투표를 하신 건데요. 소신 투표의 바탕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어떤 선택에 무게감을 느끼면서 제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구청장 도전 3선에 성공한 성동구청장 정원호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이 서영호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청장실 등 중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6일 지방선거 다음 날 전격적으로 중구청장실과 비서실, 평생교육추진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이 선거 전 자신의 직위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공무원 등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입니다. 이에 앞서 중구청 공무원 노조는 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서영호 중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 소집에 이어 24일에 또 회의를 열어 주민행사 발굴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실제 서영호 중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서의 발언도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구가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값을 제일 먼저 줬어요. 우리 중구가 주니까 다른 구가 7개 구가 따라오고 작년부터는 서울시 25개 구에 모든 구청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어르신 공로수당 170억부터 우리 아이들 돌봄 130억, 방과후학교 43억에 그 동주민참여예산 내가 낸 세금 내가 결정하는 돈 250억 통해서 신고를 받은 중구 선관위는 검토 후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서양호 중구청장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검찰 고발 당시 서양호 중구청장 측은 행사 진행 당시 해당 부서에서 선거법 검토를 거쳐 문제없이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리면서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6월 1일 하루 동안 치러진 선거지만 투표하고 늦은 시간 개표 후 당선자 확인까지 24시간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당선인들은 주말과 연휴 기간에 주민들을 만나 당선 인사를 하고 또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진행될 민선 8기와 또 의정활동 준비 등으로 꽤 분주할 겁니다. 네, 일단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인물이 지역 일꾼으로 선출됐는데 선거 후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에도 성동구청장과 또 광역, 기초의원 등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했었죠. 이 선거 기간 동안 성동 지역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먼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현직 구청장과 국민의힘 강명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시의원은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1, 2, 4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3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구의원은 가라 선거구가 있는데 가다는 4명, 나는 5명, 라는 6명의 경합을 벌였습니다. 후보자가 많은 구의원 선거가 치열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 성동 지역 주민들이 주로 눈여겨본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취재하면서 현장은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선거철이면 휴대폰에 불이 납니다. ARS로 후보들의 홍보 전화가 쏟아지고 문자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화도 한몫했습니다. 이렇게 걸핏하며 울려대는 전화는 유권자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보냅니다. 이 우편물들이 우편함에 오랫동안 꽂혀 있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시민들이 관심이 적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너무 많아서 살펴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뽑으려면 공약을 따져봐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떡할까 싶었습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는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많다면서 한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언론사에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다뤘던가 봅니다. 구청장을 제대로 뽑으려면 후보 토론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상파는 광역시장이나 시장 후보 토론만 중계합니다. 구청장 후보 토론을 다룰 방송사나 지역방송, 마을 미디어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성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꽤 높았을 듯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구청장이 3선에 도전했고 또 이번 선거 혹시 관심 가질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구청장 선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원호 구청장의 3선 도전에 강명훈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국민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이력이 있어서 선거 초반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선거가 중반에 들자 경합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동구 역시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컸습니다. 최종 득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7.6%, 국민의힘 강명훈 후보가
42.3%를 차지했습니다. 선거 초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강 후보가 선전한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성동구도 지역마다 주민들의 관심사가 다를 텐데 취재하신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성동구 지역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갈만한 중고등학교가 적다고 말하는 학부모가 많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와 3표 레미콘 문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성수동 주민입니다. 성수동 주민의 관심사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후보가 그동안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추진 공약을 끊임없이 냈습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공약이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습니다. 김 빠진 맥주 같았지만 이번에도 후보마다 공약을 냈습니다. 3표 레미콘 철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약은 후보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주목할 만한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은 구의원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후보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전략 공천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서성원 통신원께서도 이번 선거 투표하셨을 텐데 저희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 통신원 이번 투표소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저는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아서 6월 1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고 북촌을 가려고 10시에 투표장으로 갔었는데 길지는 않지만 줄을 서야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유권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 시간에 투표장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투표장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한 분이 있었는데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투표는 했지만 교육감과 구의원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찍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6.21 지방선거 후 뒷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원구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축소했던 일부 업무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는 먼저 식품과 학교 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재개합니다. 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신청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5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했던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도 정상화한 상태이며 평일 2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어 6월 6일 현충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등산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집에 가까운 둘레길 등반하다 보면 자연이 주는 상쾌한 매력에 또 푹 빠질 텐데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등산객이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 예약제로 등반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인데요. 네, 강북구에서는 이 우이령길을 상시 개방하자는 서명운동이 지난 4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운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상시 개방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산 둘레길 내 우이령길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이령길은 소의 귀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 소기 고깃길로 불리는데요.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도 양주시 교현리를 잇는 6.8km 옛길로 현재 북한산 둘레길 21 구간에 속합니다. 국립공원 공단에 따르면 이 길은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 사건 이후에 민간 침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9년 7월부터 탐방 예약제로 개방되었어요. 40년간 출입 금지여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이령 계곡과 숲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구간이죠. 맨발 체험이 가능하며 노약자 모두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산 둘레길 20일 구간에서 우이령길 코스는 어느 지점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는 송추 출발과 우이동 출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중에 멋진 경치를 편하게 산책하며 감상할 수가 있는 구간이 우이령길입니다. 우이령길은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코스로 거리는 총 6.8km,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우이령길은 하루 1,000명 탐방이 가능한데요. 송추 입장객 500명, 우이동 입장객 500명씩만 가능하죠. 코스는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에서 우이 탐방지원센터, 오봉 전망대, 유격광장, 석굴암, 원점 회기예요. 입장 시간은 11월부터 2월 동절기는 3시까지이고 3월부터 10월 하절기는 4시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우이령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서명운동이 지난 4월 19일부터 이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이령길은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에 유일하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탐방객 수 및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탐방객들이 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우이동 가족 캠핑장, 우이동 휴양 콘도미니엄, 북한산 국제 클라이밍 센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우이령길이 상시 개방된다면 보다 많은 탐방객이 방문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북구청에서 말합니다. 네, 이 청와대 개방으로 백운산도 54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이 북한산 우이령길도 좀 상시 개방하자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등산객은 물론 이 주민들의 서명도 이어질 텐데 이 서명운동 기준은 무엇이고 또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청와대 경호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북악산 한양도성 등산로 구간을 오랜 기간 통제해 오다가 청와대 개방과 함께 지난 54년간 단절되었던 청와대에서 백악정 구간인 북악산 남측이 완전히 개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전망대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다녀왔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로 운영되는 우이령길도 자유롭게 탐방하기를 바라봅니다. 상시 개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참여 대상은 강북 주민 및 강북구 외의 지역구 주민 누구나이고요. 참여 방법은 온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강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민 참여 누르시고 구정 참여 들어가셔서 온라인 서명하시면 되고요. 또 홍보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요. 강북구청 분담 및 미아동 복합청사나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4월 19일부터 3만 명 달성될 때까지 서명한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북구 북한산 내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에 대해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이어 현충일까지 6월 한 달간은 이 지역 곳곳에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6월인 만큼 호국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